캔들에는 네개의 가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네개의 가격 중에서 종가를 점을 찍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나와요. 종가를 연결하는 선. 그게 여러분들이 스코어 차트를 보면 어, 스코어 차트에서 보여주는 빨간색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종가를 연결한 선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음소거 좀 할게요. 음소거를 했는데도 들린다는 건 내부에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잠깐만요. 간첩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소거 됐네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눈에 까만색 점이 7개가 보이시죠? 이 7개를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고야 라인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면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써 있는 이 7개의 평균 값이 움직인 이게 7개를 평균했으니까 7, 2평이라고 불리는 이동평균선이 생겨요. 네,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을 3개를 보여드리는데 7, 2평, 7개 평균 낸 7, 2평, 20개를 평균 22평, 그리고 60개 평균 낸 62평 이렇게 7, 20, 60 세 가지의 이동 평균을 묶어서 3MA라고 하는 프리미엄 차트의 2번 버튼에서 보실 수 있는 걸 표시해 주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다음 차트 보여드릴게요. 단기, 중기, 장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고 중기, 장기가 아래에 있는 이 상태를 정배열 상태라고 하는데 정배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래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종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평균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새로운 종가가 끌어올리는, 즉 상승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정배열이고 반대로 새로 거래 결과가 평균보다 아래에 있으면 평균값을 계속 깎아먹으면서 아래로 끌어내리죠. 이게 역배열 상태예요. 그럴 때 단기가 먼저 떨어지고 중기, 장기를 끌어내립니다. 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변곡점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데드크로스 혹은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에 진입해서 데드 크로스에서 빠져나오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요게 진입 타임으로 잡으실 수 있는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꼬리 끝에서 적군을 만나서 반격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꼬리 끝에는 뭐가 있냐? 매물벽이 있어요. 매물벽. 그 매물벽이 거래량이 많은 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도지, 오른쪽에 있는 도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요 위아래로 쭉 되어 있는 게 가격이에요. 126원, 125원 이렇게 쭉 가격이 있고 중간에 왼쪽으로 위쪽으로는 팔려고 하는 물량, 매도 물량이고 아래쪽으로는 매수 물량이에요. 매도 물량에 보면 이게 거래량들이 쭉 있는데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죠. 여기 120원에 가장 많은 거래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119원에 살려고 하는 가장 많은 물량이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가격대에 매물대가 몰려 있는데 만약에 도지가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120원을 넘어서 13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이 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119.3원에서 120원을 뚫지 못하고 이 매물이 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전했다 빠지고 도전했다가 빠지고 도전했다가 빠지고 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돌파가 안 나오죠.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저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20원의 가격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119원에서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쌓여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거쳐요. 그 매물이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화가 끝나면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나면
좀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120원이라는 그 가격은 이제 역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120원인데 현재 가격이 120원 이하에 있을 때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현재 가격이 120원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지지선이 돼서 120원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받쳐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가격인데 현재 가격이 아래에 있느냐 혹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거래를 할 거냐면요.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거래를 할 거예요. 진입하는 것, 즉 매수도 지지와 저항선에서 할 거고요. 매도도 지지와 저항선에서 할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어느 분이 매도 타임을 잘 못 잡는다고 하셔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음, 똑같은 선에서 사고 파는데 이 선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좀 이따 프리미엄 차트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차트이긴 하지만 요게 어떤 종목이죠? 종목, 여기 써 있네요. 이런 주식 차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한 번에 안 쉬고 올라가는 법이 없다. 중간에 쉬어간다. 중간에 쉬어가는데 그 쉬는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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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또 지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합니다.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요 선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쳐주고 받쳐주고 위에 또 새로운 저항선이 있죠. 뚫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뚫지 못하가 드디어 돌파가 나옵니다. 이 돌파가 나오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가격은 이제 다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 되어서 정상까지 갈 때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캔들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요걸 가지고 프리미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야 도미넌스, 맨 처음에 고야 도미넌스 차트가 있는데, 도미넌스를 열어서 보면, 도미넌스는 두 가지가 보여요. 고야 도미넌스가 있고, 마켓 도미넌스가 있습니다. 고야 도미넌스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즉, 고야 AI가 분석하는 280여 개 종목들을 전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종목별 가중치를 줘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요거는 시장 전체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요 위아래로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사이 지금 여기가 20점이죠. 여기 20점. 그리고 요 밑에 마이너스 20점이 있겠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사이에 있을 때는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올라도 조금 오르고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20점을 넘어서고 30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점수가 현재 점수가 40 아까 얼마였죠? 46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75점 갔다가 좀 내려와서 조금씩 내려오곤 있는데 아직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40점대를 유지하면서 상승 패턴으로 전체 종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고야 도미넌스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횡보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종목별 가중치를 줘서 100점,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마켓 도미넌스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과연 어느 종목군이, 종목군으로 보면 어느 종목군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비중이 지금 현재 60%예요. 비트의 비중이. 그리고 이더의 비중이 1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비트 이더가 1등, 2등이에요. 시장 점유율로. 60%나 되고 10%나 되니까 한 종목, 이 두 종목이 70%네요, 벌써. 거기에다가 이 두 종목을 뺀 상위 탑 10.
그게 14%예요. 그리고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테더는 4%입니다. 그러면 어, 이더, 비트, 테더, 탑10까지 합하면 하나, 둘, 셋, 13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거 빼면 돼요. 지금 몇 퍼센트죠? 알트가 11%. 그러니까 8, 89%에 해당하는 게 요 종목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트 비중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이를 생각해 보면 요 알트의 비중이 그러니까 180개 종목 중에서 13종목을 빼고 났더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비중이 작습니까? 비중이 작다라고 하는 건 가격을 쥐락펴락 즉 쪼물딱거리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력들이 장난 덜 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종목별로 비트, 여기 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비트의 점유율은 꼭지를 찍었다가 지금 살짝 내려가고 있네요. 이더의 점유율은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상승했다가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 쪽까지는 아니고요. 탑10에 대한 비중은 아직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알트 비중은요? 알트 비중은 푹 꺼졌다가 지금 알트 쪽이 상승하고 있네요. 현금 비중은요? 현금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현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건 보유를 코인으로 하고 있다. 즉, 코인 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현금을 코인으로 현금을 가지고 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요게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와 마켓 도미넌스를 가지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하실 수가 있고, 밑에 고야 시그널 분석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여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요 밑에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열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고야 차트를 열면 고야 차트 안에는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그리고 트레이딩 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는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보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어, 위에 좀 이따가 자세히 뜯어볼 프리미엄 차트는 1시간 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시간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4시간, 아니면 일봉, 이렇게 조정해서 보실 수가 있고, 어, 각종 보조지표들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보조지표들 다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세팅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RSI 세팅 추가해 놓고요. 여기 지금 가려놓긴 했는데, 이런 보조지표들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평선이에요. 72평, 62평, 20평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런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걸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요즘에 양선주 아이오 아침 브리핑 어, 함께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10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10시에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본사에 오시면 수목금은 돌멩이 팀 할 때 오전 10시에 어, 저 뭐죠? 브리핑 함께 읽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줄긋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여기에 보면 가로줄 이렇게 줄 긋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줄 긋기도 하고 줄을 위치로 옮기기도 하고 줄의 굵기 혹은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한 흔적들을 남겨놓으시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도 참고하시기가 좋죠. 추세를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추세줄.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했나? 이렇게 추세줄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몇 퍼센트야? 이렇게 자로 재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요 트레이딩 뷰이고 많이 써본 사람이 전문가예요.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 훨씬 많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전문가 되시길 바라고요. 맨 위에 스코어 차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프리미엄 차트는 조금 시간을 들여야 돼서 스코어 차트는 고야가 제가 처음에 고야를 만났을 때 EX를 만났을 때 미리 알려준다고? 오르고 내리고를? 어떻게? 그런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게 바로 스코어 차트였습니다. 스코어 차트는 여기 보면 기간이 2일, 1주, 3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빨간색, 빨간색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격이에요. 파란색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코어가 바로 이 스코어 점수죠, 점수. 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높게 올라가면 250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50점인데, 자,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1점당 0.04%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2일 차트입니다. 빨간색 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가를 그냥 쭉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종가를. 캔들에서는 4개의 가격이 있는데 그 중에 종가를 쭉 연결해 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이 스코어. 그때 매시 여기 갖다 놓고 보여드리면 매시 약 6분에 발표를 합니다. 점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50점 사이의 점수고 그게 바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느 만큼 변동될지에 대한 예측 점수예요. 그런데 이 예측 점수는 고야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점수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비트코인의 경우 2일 차트에서 2일 스코어 차트는 현재 점수와 현재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가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건 세력들이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주 차트로 가볼게요. 3주 차트로 가서 열어보면 이제 이격이 좀 보이죠? 이격이 보이고 여기 아래 지금 파란색 선이 요 밑에까지 내려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 가격은 요 밑에까지 아직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요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가 가리키는 가격이 얼마냐? 9만 달러 살짝 위에네요. 9만 달러 약간 위에. 그러니까 약 9만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가격. 여기까지는 이 빨간색 선이 아직 파란색 선이 찍었던 가격까지 안 내려왔고 파란색 선이 찍은 가격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얘가 가리키는 요 가격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발표한 시간을 기준으로요. 3주 이내, 요건 3주 차트니까 3주 이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90% 아니 70%다 하는 거였어요. 물론 3주 차트는 70%가 좀 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강의 중에 90% 맞다 이런 표현도 쓰신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70% 맞다라고 얘기하죠. 자, 아직 9만 달러 언저리까지 왔다 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9만 2천 92,800 여기까지는 왔네요. 여기까지는 왔지만 요 밑에까지는 안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금 현재 위쪽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3주 이내에 10만 5천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70%다. 여러분들이 이 스코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치면 요 바닥을 찍고 있는 요 가격에다 매수를 거시고요. 이 위에 위쪽에 걸려 있는 요 가격에다가 여기서 현물을 매수하셔가지고 위쪽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긴 호흡에서 아까 제가 캔들을 설명드리면서 1시간 차트 기준으로 사고 팔고 한다고 했을 때 호흡하고는 다른 호흡이에요. 지금 이거는. 긴 호흡에서 아래쪽 바닥권, 여기 바닥권이 찍고 있는 여기에 매수해서 위에 여기다가 매도를 하는 이거는 3주 차트를 기준으로 길게 보고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스코어 차트. 이 차트를 좀 전에 보셨던 여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코인 여기에서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있죠. 요 스코어, 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스코어가 바로
여기에서 스코어 차트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여기 고야 리스트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보여지거든요. 나와라. 예. 고야 리스트에서 딱 열어서 보면 첫 번째 전 점수, 두 번째 현재 점수, 세 번째 변동 점수, 이렇게 세 개의 칼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코어 차트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점수로 한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8시에 발표한 GMX라는 코인의 스코어는 88.7점, 9시에 발표한 GMX 코인의 스코어는 128.9.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40.2만큼 스코어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코인의 스코어 차트를 열어서 보면 1시간 만에 푹 올라간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푹 올라가면 이 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올라간 만큼. 근데 이미 스코어 차트 위에 캔들이 위치하니까 오히려 이거 스코어 차트가 따라가는 형국이네요. 자, 요 리스트 상에서 보여주는 고야 리스트를 여기 고야 리스트를 처음 딱 열면 리스트가 쫙 보여주는데 순서가 무작위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쩔 때는 여기가 막뭐 비트가 우리가 눈에 익숙한 코인들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여지는 순서는 변동 점수, 1시간 동안에 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부터 위에서 아래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장 변동 점수가 많이 마이너스로 빠진 걸 보면 SCR이라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 차트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SCR이라는 종목은 1시간 전에 비해서 푹 꺼졌죠. 그러면 가격도 많이 빠질 가능성이. 스코어 차트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면요. 조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차트, 프리미엄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요 스코어 차트에 대한 해석 부분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왜?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부상무님 강의하실 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코어 차트를 보실 때는 추세, 즉 방향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방향과 그 기울기의 각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부탁해 주셨던 것처럼 어, 해석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 스코어 차트 참 대단하다 하는 느낌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선행 지표라는 이유입니다. 미리 알려주잖아요. 좀 전에 3주 차트 보셨던 것처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여기까지 오르는지. 3주 이내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어, 많이 보시게 될 차트가 프리미엄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프리미엄 차트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지난번에 스마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스마트 차트는 10,000달러 구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잖아요.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스마트 차트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여기 프리미엄 차트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차트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차트를 열어서 보면, 프리미엄 차트 1시간 캔들이고요. 캔들 하나는 1시간 캔들이고 압축해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여주는 건 30일입니다. 30일 지난 거는 보실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의 이 프리미엄 차트를 내년에도 보고 싶다. 그러면 캡처해 놓으셔야 돼요. 캡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면 캡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 30일 동안의 캔들이고 이 캔들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깜빡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깜빡이는 신호가 어, 정말 이렇게 깜빡이는 신호로 상승과 하락을 알려준다는 게 참 그래서 고야를 활용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잠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안 쉬고 3시간째 꽥꽥 소리를 들었더니요. 발음도 꼬이고
머릿속도 꼬이고,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막 이러네요. 자, 프리미엄 차트를 먼저 아까 제가 30일 캔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1번 보조 지표예요. 1번 보조 지표 고야 라인입니다.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인데 왜 고야 라인이냐? 1시간 캔들을 기준으로 볼 때 지지와 저항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선을 찾아낸 게 회사가 찾아낸 선이 고야 라인이에요. 그래서 고야 라인은 움직이는 지지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고야 라인 자체가 기울기로서 추세를 알려줘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구간을 보시면 하락하고 있죠. 고야 라인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하락하고 있고 요 구간은 상승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하락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하락을 벗어나는 여기서 여기는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기울기로서 추세, 상승과 하락을 알려주고 그 자체, 고야라인 자체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캔들이 고야라인 아래에 있을 때는 고야라인은 저항선이 되고 캔들이 고야라인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이 됩니다. 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선이 고야라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선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고 있는 신호가 있죠. 초록색 깜빡이 롱 L1, 2, 3 상승한다는 시그널이고요. S1, 2, 3 노란색 깜빡이가 있는데 이거 하락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아래쪽에 빨간색, 초록색이 연결된 선이 하나 보여요. 이게 RSI 선입니다. 자, 빨간색 선, 초록색 선인데 빨간색 선은 매수 우위에 있을 때 빨간색, 즉 상승 구간이고요. 초록색 선은 매도 우위, 하락할 때 초록색. 제가 BTS 저희 팀에는 이걸 양탄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빨간색 양탄자, 초록색 양탄자 이렇게 부르는데 빨간색 양탄자 위에 S가 뜨면 매수 우위니까 상승이죠. 상승하다 S, 숏이 딱 뜨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초록색 양탄자, 즉, 매도 우위 상태, 아래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 L이 뜨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상승과 하락의 신호로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L과 S를 쓰거든요. 자, 아까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상승, 파란색이면 하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차트를 쓰는 거래소들이 주로 그렇게 빨간색 상승, 파란색 하락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업비트의 경우 빨간색이 상승, 파란색이 하락을 쓰죠. 근데 통상 코인 쪽의 거래소들은 초록색을 상승, 빨간색을 하락을 씁니다. 그러면 위쪽에 초록색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파란, 여기 하늘색이죠. 하늘색도 초록색 계통. 그리고 깜빡이는 L1, 2, 3. 초록색. 그게 다 상승. 그리고 LB는 매수세가 유입된 거예요. SB, 여기 깜빡이지 않는 SB, 이런 것들은 매도세가 유입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 초록색 계통은 상승, 빨간색 계통은 하락으로 나타내는데 양탄자만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어, 회사에다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색깔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숙해지기로 했습니다. 빨간색 양탄자는 매수 우위로 상승 구간, 초록색 양탄자는 매도 우위로 하락 구간 이렇게. 그러면서 노란색 깜빡이가 보이시죠? 빨간색 깜빡이가 아니고 노란색 깜빡이를 쓴 이유는 제발 팔아라. 이 노란색 깜빡이 제발 팔아라. 이제 빠질 거야. 크게 빠질 거니까 팔아라. 그런데 많이 안 빠져요. 노란색이고 횡보구간 접어들면서 많이 안 빠집니다. 이럴 때 안 팔고 버티다 보면 진짜 하락이 왔을 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그냥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파세요.
노란색 파시고, 노란색 파세, 노란색 팔다 보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후회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그 생각하셔서, 어, 요 솔직히 신호대로 매매할 거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뭐야, 이 프리미엄 차트를 돈 주고 구매해서 구독할 이유가 없죠. 어, 꼭 신호대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조지표 추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고야 라인을 지우고 2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평선 흰색 72평, 노란색 22평, 빨간색 62평. 근데 간혹 어떤 강사분들이 61선, 21선, 7일선 이렇게 얘기해도 날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붙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니까 날짜로 20일 동안의 움직임이 노란 선이고 7일 동안의 움직임이 하얀 선이고 60일 동안의 움직임이 아니고 60개 캔들, 20개 캔들, 7개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7, 2평, 22평, 62평인데 그게 역배열 상태. 즉 흰 선이 가장 밑에 노란 선이 중간에 빨간 선이 제일 위에 있는 역배열 상태면 하락 구간이고요. 정배열 상태가 되면 상승 구간. 지금 다시 정배열 상태가 됐죠. 상승 구간입니다.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평선 매매를 할 때 쓰는 이 2번 버튼. 특히 급상승을 할 때 꼭지를 찾아낼 때 이평선이 꺾이거나 7이평이 꺾이거나 7이평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면 그때 익절하시면 좋아요. 아까 어느 분이 어느 타이밍에 익절해요? 물어보셨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면 7이평이 꺾이거나 7이평 밑으로 캔들이 빠질 때 그때 익절하세요. 그러면 수익을 크게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평선이 딱 꺾이고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죠. 7이평 아래로. 그러면서 음봉이 만들어지고 이 음봉이 22평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수익이 낮다라고 치면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럴 때 확인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3번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올린저라는 친구가 만든 그 친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밴드인데 하단과 상단 사이에 캔들이 들어가 있어요. 김은희 대표님 이거를 경찰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양치기 소년이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벗어나면 드로라고 하죠. 드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볼린저 밴드 안에 캔들이 위치할 가능성이 94%, 6%가 삐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가는 요 구간. 그러니까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 팔고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추세 매매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하단에 사고 상단 맞으면 팔고 하단 맞으면 사고 상단 맞으면 팔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만 보지 마시고 다른 보조지표들하고 같이 보시는데 중요한 건 깜빡이 신호들을 찾는 거예요. 깜빡이 신호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4번 트렌드 선은 두 개의 트렌드 선이 보여지는데 흰색 선과 저는 이걸 골드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요 흰색 추세선은 100개 캔들 여기 흰색 선의 중간에 노란색 점선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 100이라고 써 있어요. 100개 캔들을 가지고 만든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에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노란색 골드라인의 중간에 또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을 따라가 보면 여기는 52라고 써 있어요. 즉 쉬운 두 개 캔들의 추세인 거고 흰선 4일 동안에는 완만한 상승인데 지난 이틀 동안에는 그 상승이 좀 더 가팔라졌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추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4번 트렌드 선이고요. 5번 SR선, 요게 또 하나의 지지 저항선입니다. 아까 고야 라인도 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번과 같이 켜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지 저항선에서 진입하고 지지 저항선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한다. 9%님도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면 어디서 빠져나와요? 셀 라인. 여기서 익절하시면 돼요. 셀 라인에서 익절. 다시 고야 라인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매수해서 고야 라인에서 팔면 돼요. 이 L2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야 라인 사서 셀 라인에서 팔고 이렇게. 만약에 고야 라인 깨고 내려오면요. 바이 라인에서 사시면 돼요. 바이 라인에서. 그런데 요게 바이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L2가 S2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상승이 하락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 셀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으로 진입해서 지금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 고야 라인에서 들어갔더니 고야 라인에 지지받고 셀 라인 갈 줄 알았는데 고야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셀 라인 가는 건 언감생심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 라인까지 오면 이제 손절매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만약에 바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손절매 하셔야 돼. 다행히 바이라인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바이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추가 매수하고 바이라인이 지켜주면 다시 올라오겠죠. 어디까지요? 고야라인까지. 근데 그때 고야라인은 지금보다 밑에 있을 거예요. 내려갔으니까. 자, 바이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고야라인 오면 그때 손절매 하시면 돼요. 지지 받았을 때. 근데 만약에 바이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빠진다. 그럼 바로 손절매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 어려운 기법일 수 있는데 고야라인에서 진입해서 셀라인까지 롱으로 봤어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S2로 바뀌었어요. S2로 바뀌면 바로 손절매. 손절매 해야 되는데 S2로 바뀌어서 손절매 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바이라인까지 가서 바이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속칭 분할 매수 혹은 물타기가 되겠죠. 물타기를 했는데 바이라인 깨고 빠져요? 그때는 바로 손절매. 왜? 여기까지 빠질 거거든요. 두 번째 바이라인까지. 요때까지 빠지는 거 구경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바이라인에서 매수하셔서 깨지는 손절매. 이게 김은희 대표님이 뭐라고 하냐면 손절매는 넘어서서 해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 멍하고 기다려서 내가 산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산 가격 안 왔다고 들고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바이라인에서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추세요. 그리고 올라오면 손절매가 아니고 익절로 빠져나오실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자,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6번 하이킨 아시. 요거는 추세가 전환됐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6번의 하이키나시 기법이 우리 그 스마트 차트에 칼라로 들어가 있죠. 자, 내려갈 때 같은 색, 이거 6번 껐다 켰다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색깔들이 같은 색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됩니다. 올라갈 때 같은 색으로 다 바뀌고 내려올 때 같은 색으로 바뀌죠. 요 구간 한번 볼까요? 요 구간? 중간중간에 빨간색이 섞여 있었는데 바꾸면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중간에 파란색들이 섞여 있었는데 하이킨을 적용하면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이 끝났는지 하락이 끝났는지 확인할 때 하이킨 아시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7번 RSI 요게 실제로 이제 RSI 선이 30 이하냐, 70 이상이냐 이런 거 볼 때 70 이상이면 매도, 30 이하면 매수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그냥 건너뛰고요. MACD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MACD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빨간색 웅덩이, 위쪽으로 파란색 산이 있죠. 산이 형성될 때는 상승 구간이고요. 웅덩이가 형성될 때는 하락 구간입니다. 상승, 하락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반복이 될 때 빨간 선하고 파란색 두 선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크로스가 되는 걸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면 하락이고요. 골든 크로스가 나면 상승입니다.
데드 크로스 하락, 골든 크로스 상승. 그러니까 요때를 타이밍으로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MACD는 고야의 고유 기능은 아니에요. 여기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고야 라인 빼고요. 그 다음에 하이키나시, MACD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뷰에서도 세팅해서 보실 수 있는 선들입니다. 트레이딩 뷰에도. 근데 다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에 의해서 추가되어 있는 선들인데 MACD 값은 그렇게 야, 추세가 지금 이거 아까 매도 말씀하셨잖아요. 익절을 하거나 손절할 때 이거 여기서 지지 나와서 더 올라가 주면 들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깨졌네. 그럼 팔아야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평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평선을 가지고 7이평 깨고 내려갔네.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조 지표들 더 체크하셔서 매매 타이밍 잡는데 활용하시면 좀 더 쉬운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결정장애라고 보실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래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햄릿처럼 우유부단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 역시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거 보고 탁탁 끊어낼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면 되고요. 연습 많이 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강조드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절대 시드 큰 걸로 연습하지 마세요.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현물에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면 현물에서 10만 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는 100달러 가지고 연습하세요. 한 번 매매할 때 만 원 혹은 10달러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걸로 10만 원 혹은 100달러 다 소진될 때까지 사고 팔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해보시다 보면 연습하는데 10만 원 사라지는 거, 100달러 사라지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진다고 하면, 이 차트 보고 수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저렴한 수업료예요. 그런데 실력이 쌓이려면 반드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매매일지 쓰셔야 돼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이때 내가 진입하고 이때 했어 소용없습니다. 그거 실력으로 안 쌓여요. 어? 손절하거나 익절하거나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실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네, 아니, 정면에 엄청난 분이 보여셔가지고 내가 놀래서 누가 보이게요? 본인은 몰라 안 웃어 지금. 이제 웃었어 본인 뭐. 자, 마이크 켜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딱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뭐 올라왔나요? 음, 김현순 사장님 예, 설명 매도 타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 매도 타점을 다시요? 예, 이해를 조금 못했어요. 매수 타점은 아세요? 네, 오늘 매수 타점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매도 타점이 망설여져서요. 매수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매수는 그 L 사인 나오면 10칸 후에서 잡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매수를 L 사인 나오면 10칸을 해서 매수를 잡으라고요? 예, 매수 아니요. 그건 손절 라인이에요. 그걸 그렇게 그거 왔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매수부터 다시 잡으세요. 죄송한데 예. 어, 매수부터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매도, 아니, 그래도 매수는 제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 매도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잘못 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손절 라인이거든요. 음,
고야 오, 라인에서 오, 매수하시고, 오늘 도지 같은 경우가요. 도지가 제가 도시인가? 오후 2시인가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그 매도 타점을 제가 못 잡아서 타점은 그 아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음, 눌러야 되네. 눌러야 되는데, 그냥 볼게요. 요새 저 버튼이 가끔 안 눌러지던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2시요? 도지 일단 2시에 기억이 들어가셨어요? 2시, 도지를, 오늘 2시면 14시거든요? 네. 13, 14시. 음, 14시,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아무튼 여기 14시. 보이세요? 어,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건드리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맞죠? 14시면 여기에 들어가셨다고. 잘못 들어가셨어요. 고야라인에서 너무 높이 했는데 들어가셨잖아요. 진입부터 다시 잡으셔야 된다니까? 롱으로 들어가셨죠? 일단 네, L 트니까, 올라가기 그러니까 L 직전에 트니까 롱으로 진입하셨는데 잘못 네, 들어가셨어요. 아니 제가 타이밍은 좀 늦었었는데 그 시간대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타이밍 잡아. 늦으면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안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좀 잡았어요. 그러면 손절하셔야죠. 욕심이라는 걸 아셨으면.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을 보려니까 매도 타점이 지금 아니고요. 지금 손절 라인 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으니까 그럼 바로 나오셔야 돼. 잘못됐다는 걸 알면 바로 끊고 나오셔야 된다고.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손절 릭절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했네, 실수했네,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가격이 0.6 상관없어요. 예? 0.6% 익절하고 나왔거든요. 그럼 잘하셨어요. 근데 0.6%. 예. 예, 거의 여기 맨 꼭대기 거기서 제가 망설여졌어요. 15분짜리 봉으로 보니까 빨간 캔들이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얼른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1시간짜리를 보니까 음, 빨간 캔들은 아니고 파란 캔들이어서 망설였었는데 근데 근무 시간이라 제가 시간을 아이고야. 근무 중에 매매는 좀 위험한데 집중하실 수 없을 때는 예, 조금 위험해요. 알람을 세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매매, 만약에 타이밍을 알았다 그러면 근무 시간 중에 바로 매매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잠깐 잠깐 시간이 날 때가 있고 이-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는,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근무 중에는 하지 마세요. 음, 퇴근하고도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하세요, 혹시? 근데 기회가 이렇게 오지는 않아서 퇴근 후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근무 시간이라도 최소한 한 건이라도 해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진입 시점이 완전히 잘못됐고요. 네, 정말 그럼 다행인 건 0.6% 수익을 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건. 근데 어쨌든 매수부터 아까 매수는 잘한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엉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이거 어디서 내 돈 속칭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돈은 목숨입니다. 목숨 음, 걸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음, 죄송한데 좀 거칠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습관 고치지 않으시면 계속 손실 보세요, 이제. 그리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일지 쓰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매매일지 못 쓰시잖아. 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해서 피곤하다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당겨보세요. 차라리. 음,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사분 중에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왕초분들 이끌어 주시는 정명희 강사님 계세요. 네, 정명희 강사님이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케어하면서 매매를 잘 했거든요. 그거 할 수 있었던 게 밤 늦은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했어요. 음, 근데 지금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그 네, 시간에 못 한다고 하면 선명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출근 전에 네,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매매 자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슬렁슬렁 자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력 네, 안 붙어요. 일지 쓰실 수 있을 때 그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거칠게 말씀드려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건의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이런 그 생초보 기초 강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유튜브에 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보시면. 아, 있어요? 생초보가? 네, 있어요. 저 이거 똑같은 강의를, 기억은 안 나지만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 녹화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찾을 방법이 없죠. 우리가 지금. 어, 이거 EX, D, EX를, PT, 유튜브에서 네. ESBTS 찾아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못 찾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아, 알려드릴게요. 예.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오늘 질문 끝났는데 하나만 맞지만 예뻐서 봐줄게요. 아, 예. 말씀하세요. 그, 현물에서요, 어디에서요? 현물, 현물에서. 네. 업비트에서 현물을 이제 리프를 사고팔고를 리프라고 도지를 사고팔고를 계속 했는데, 그 네. 계속 한 게 이제 뭐지, 시세가 높을 때 이제 금액을 사놓으니까 이제 계속 금액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팔고 하면서 평단가를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고 빨간 글씨로 수익 난 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코인을 다 팔고 보니 수익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예. 그걸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 평가된 걸로 내 수익을 평가한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내 잔고를 보셔야 돼. 잔고. 잔고, 현물을 매매하실 때는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현물 거래를 한다고 하면 뭘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원화로 내 돈이 얼마인지. 원화로. 원화로. 음, 국내 거래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업비트.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는 원화로 얼마인지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 음, 아니면 코인 개수를 보셔야 돼. 개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 모으기 하잖아요. 네. 코인 모으기 할 때 리프, 이제 XRP로 불러야 되겠는데, XRP 개수를 모아간다고 하면 개수가 늘어나면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 금액은 낮아질 수 있어요. 개수가 늘어나는데도. 왜? 시세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이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러니까, 현금 가격으로 내가 평가해서, 위안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개수가 늘어나는 걸로 할 건지 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거기에 표시되는 수익률로는 안 맞습니다. 그 사기에 아, 사기. 그냥 그걸 설명을 다 드리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자고요, 그거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샀던 시세와 개수를 파악하면서 기록을 그렇죠. 해놓는 게 네. 좋을까요?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평가 금액이 내려가도 괜찮아요. 평가 금액.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샀는데 아까 곧 좀 높게 샀다 그랬잖아요.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내 잔고가 줄어든 걸로 표시가 돼요. 1,000만 원이 800만 원 돼 있어. 어? 그래도 개수는 안 바뀌었어요. 안 팔았으니까 아직. 맞아. 그거를 장부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부상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확정짓지 않은 손해를 확정짓지 않은 거예요. 왜? 개수는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던 이게 만약에 올라서 1,100원, 1,100만 원이 돼서 팔았다. 그러면 익절인 거예요. 음, 개수가 안 줄어들었으니까. 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또 다른 분, 질문 너무 많이 받으면요. 오늘 여러분 잠 못 자니까. 없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